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선생님하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본 복고 초음파책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이 책은 마루야마 게니치라는 일본 사람이 지었는 아노메 울트라 사운드 복고 에코죠. 요걸 이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페이지 수가 230페이지가 됩니다. 책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책에 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하고 또 초음파 스캔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질환의 스캔 위치하고 영상하고 주요한 관찰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제 원래 우리가 출판사 요청으로 제가 미디안북이죠. 김용덕 사장의 요청으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한 3주 걸렸는데 번역하는 동안 책 내용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번역을 마쳤습니다. 번역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워드 작업을 마치고 빠른 시간에 적어도 8월 하순 전에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출판사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나오시면 많은 선생님들 구독, 애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조금 쉬었던 강좌를 다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 아산병원 주최 복고 초음파 연수강좌 기본강좌 2010년 17년 8일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한림의대 성심병원 하홍일 교수님의 충수 위장관 질환의 초음파 검사, 충수 및 위장관 질환이죠.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위장관 초음파 검사는 사실 지금은 이제 보편화된 검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22년 전에 제가 초음파를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위장관이 초음파로 된다 그래서 경계를 ቃ웃덩거렸습니다. 위장관은 예전에는 소화관은 안에 가스라든지 내용물이 있어가 검사가 과연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당시 벌써 이제 많은 선각자 선생님들은 초음파로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아펜디사이티스, 다이버티큐라이티스를 진단하는 것을 학회에도 발표하고 또 포스터 발표도 해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되지만 이처럼 이제 보편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장관의 점막 관찰은 조영술, 어퍼지아이 시리즈죠. 내시경이 사용하죠. 그리고 위장관 장벽의 내외의 병변 관찰은 CT가 이용됩니다. 그렇게 내시경하고는 아주 점막을 볼 수 있지만 위백은 위장관 벽을 볼 수가 없죠. CT는 이제 위백의 두께라든지 위백 주위의 위장관 벽의 주위의 병변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막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는 위장관의 벽 구조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내시경 플러스 초음파 검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초음파하고 내시경은 상호 보완적이죠. 초음파 내시경은 상호 보완이죠. 상호 보완.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검사는 점막의 위장관 벽을 잘 볼 수가 있죠. 위장관 벽을 관찰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있죠. 위내시경 있죠. 글씨를 잘못 썼네요. 자, 내시경. 초음파는 우리가 장관벽, 위장관벽,
위장관 백이라 하면 내시경은 조금 말이 좁습니다. 위장관 점막 관찰. 위장관의 백하고 백의 청구조하고 또 장관 주위 변변 주위 관찰, 이게 이제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상호 호환이 되는 거죠. 네. 호환.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사 중에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아주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아주 능수가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내시경을 잘하고 초음파를 잘하면 완전히 이제 양자 다 융합해서 아주 환자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행김 연합내과에 우리 김대현 원장님 바로 그러죠. 소화기내과 펠로를 하셔가지고 위대장 내시경 아주 능수가 잘합니다. 거기에다 초음파까지 잘하시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완전히 통합했고 요즘은 또 EUS까지 조형 초음파까지 하니까 더욱 더 이 진단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대구 파티마인의 김대진 쌤, 김대자 붙은 사람 다 잘하는 모양이에요. 김대진 쌤은 내시경하고 잘하죠. 조금 초음파는 약간 아직은 조금 김대현 쌤보다는 조금 하죠. 그러나 이제 EUS를 또 하시거든요. 거기다 요새는 칼라 도플러까지 조형 초음파도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김대진 쌤은 조형 초음파, 그 다음에 배양 초음파, 이거는 김대현 쌤보다 못하지만 EUS를 잘하니까 참 장점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네 가지 다 잘하게 되면 완전히 소화기 질환 진단에 천하통일이 되는 거지요. 초음파 검사의 장점은 방사선 피부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비침습적인 검사죠. 난임매질 검사고, 검사 시 환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해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CT나 MR 찍으면서 환자하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초음파는 검사하면서 계속 환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촉자로 직접 병변부나 압박해서 통증 유무나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큰 장점이 됩니다. 단점은 역시 검사자에 따라서 진단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죠. 다음에 장관 내용물을 종교로 오인할 수가 있고, 가장 문제는 위장관 가스 때문에 검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검사 기법은 소관 초음파의 검사는 일본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부위가, 특정 부위가 아주 포칼라이즈하게, 로컬라이즈한테 통증이 있거나 거분이 있을 때는 바로 거분이 되면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병변의 그 통증의 범위가 디퓨즈하거나 제너럴라이즈 할 때는 일단 3.5 내지 3 내지 5MHz 컨벡션 탐촉자로 복부 전반을 검사하고 난 뒤에 위장관 검사를 시행해서 이상 부위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컨벡션을 전체에 보고 그 다음에 위장관 검사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또 환자가 통증 부위를 로컬라이즈 될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스크리닝 할 때는 3에서 5MHz 컨벡스 탐촉자를 이용하지만 창간벽의 청구조를 보거나 자세히 볼 때는 5에서 15MHz 고주파 탐촉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위장관 가스를 해서 검사가 어려울 때는 체위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슈파이너스만 하지 않고 레프트 라테랄 데코비스, 라이트 라테랄 데코비스로 위치를 바꾸거나 때로는 세미 히팅 포지션 또는 기마자세 다양한 위치를 변화시켜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그레이주얼 하고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 점진 압박법입니다. 이것은 소관 초음파할 때는 가장 방해물이 소관 가스죠. 이 놈을 비키기 위해서 탐정자를 압박하는데 그냥 갑자기 확 압박하면 환자가 굉장히 놀래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디드 점진적으로 압박을 해줘야죠. 이렇게 압박을 해주시면 우리가 내가 초음파의 탐촉자하고 그 상간에 있는 소관을 밀어내기도 하고 또는 소관을 밀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가스를 줄여주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 탐촉자와 검사 대상자의 거리를 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사 부위의 대상물에 압박을 해서 이것이 컴프레션 되느냐 컴프레션 되느냐 또는 누를 때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듀얼 컴프레션 테크닉 뭐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말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창의력이죠. 그래서 그레이디드 독하기도 하고 또는 그레듀얼 컴프레션 테크닉이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압박을 한다는 거죠. 테크닉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갈이 이렇게 그루브가 있고 여기 장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내가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걸 압박을 해주죠. 압박을 해주면 장갈이 왜 되겠습니까? 장갈이 이렇게 미끄러져가 가둘 수도 있고 그래 되면 바로 볼 수 있고 장관이 미끄러지지 않더라도 가는 데를 안 가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동기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초음파 관절 장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장관 내 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가스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 또는 이 그레듀얼 컴프레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위장관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위장관은 초음파선 5층 내지 3층의 정상 배열을 보입니다. 보통 위에서는 5층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소장이나 대장에서는 3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관의 청구전은 지난번 여러 시간에도 많이 강의했습니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선생님과 복습을 하겠습니다. 소관 초음파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소관 초음파에서 이 청구조가 이제 알파 오메가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소관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앱세리움 있습니다. 상피셰포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포리아하기도 하고 서브 앱세리얼 레이어하기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스큐라리스 무코사, 무스큐라리스 점막검파 여기 이제 있습니다. 요 세 개가 합쳐가 무코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서브 무코사 점막 가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브 무코사 이 안에는 보면 그랜드 선이 있고 베슬 있고 림파틱이 있을 거고 너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스 알레올라 스트럭처 루스 알레올라 스트럭처 아주 소프트한 스트럭처죠.
티슈가 있습니다. 이 서브무코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근층이죠. 근육층이. 그 다음에는 서브시로사 있고, 그 다음에 시로사. 이렇게 이제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초음파가 와가 부딪히면 제1층이 고회포로 나오죠. 1층 고회포. 요거는 내관하고 엡세렘의 경계면에 생긴 에코입니다. 다음에 2층이 저예포. 요거는 주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MM이 주로 많이 차지하죠. 물론 이제 라미나 프로프리아도 일부입니다. 다음에는 제3층이 고예코. 3층은 고예코는 서브 무코사죠. 서브. 요거는 이 서브 무코사를 통과하면서 그랜드 너브 베슬 림파틱하고 이 스트럭처하고 강한 음양 계면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제4층은 저예코인데 머슬층, 근층이죠. 근층. 제5층은 고예코로 나오죠. 제5층 고예코는 요거는 서브 시로사죠. 요거는 파이브러스 레이어. 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1층 무코사하고 서브 무코사는 아주 이제 무브란 티슈고, 머슬층은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성안에서 우리가 위전정부, 위체부에는 백이 두께가 2에서 4mm 되고, 위전정부하고 위문부는 백이 좀 두껍습니다. 3에서 5mm 정도. 위가 수축하면 5에서 8mm까지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cm 이상 되면 이거는 악성 종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위도 수축을 하면 엔트론 부분에는 8mm까지 수축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1cm 이상 되면 말리근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장이나 대장, 스몰 바울이나 라지 바울은 이보다는 위백이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5mm 이상 되고 비대칭적으로 보일 때는 비정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종, 에데마나 인플레메이터리 디지즈의 초기에는 청상되어 요 레이어를 유지하면서 국소적 또는 포칼하게나 디퓨즈하게 심메트리컬한 하이퍼트로피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리그넌트 디지즈 때는 이 비대칭적인 국소적인 장간배 기호를 보이고, 장간배의 층구조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음파상에서 타겟 사인, 슈도키스는 사인은 유백이 이제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타겟 사인하고 슈도키드니 사인을 설명을, 같은 말이죠. 타겟 사인, 슈도키드. 이제 약간 보는 각도가 틀리는 거죠. 슈도키드니 사인. 타겟 사인은 주로 이제 위백이 두꺼워져서 종단상을 볼 때 이렇게 두꺼워져요. 여기에는 중심부 고에코. 중심부 고에코는 내강에코죠. 내강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있는 내강에코죠. 요거는 변연 제에코는 비유된 장간백입니다. 비유된 장간백. 이렇게 요걸 이제 타겟 사인 하고, 슈도키드니 사인 길쭉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여요. 똑같죠. 이것도 요거고 요거 똑같은 거. 길쭉하게 보이게 하죠. 마치 키드니처럼 보인다. 다음에는 위장간변에서 고에코성 장간막
서브 무코사가 두꺼워지는 것은 주로 이제 서브무코사 쪽에 부종이나 출혈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 염증성 질환, 허혈성 질환, 감염성 질환에서 보이는 소견으로 병리학적으로는 이 부분의 혈관 확장이나 중과된 모세혈관 투과성으로 점막 하층에 액체 저리나 단백질이 침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GML에서 자주 보이는 대표적으로 AGML, Acute Gastric Mucosal Lesion, 무코사 리전에 보이는 소견이죠. 물론 이스케믹 코라이티스에도 보일 수 있는 소견입니다. 전파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장암백이 여기 선무코사인데 변이상 선무코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선무코사가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여기 비우된 점막 하층, 비우된 점막 하층이죠. 이제 AGML,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에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보일 수. 다음에는 이게 염증이 만성기 염증에서는 점막 하층이나 고액코증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장암백이 저액코로 보이고 또는 나중에 파이브로시스 스테이지가 되면 고액코로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활동성인 염증, 액티브 인플레이션이나 혈관염에 동반된 혈관 확장이나 유랄의 하이퍼레미아, 장암백이 해줄 신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암백 허혈, 이스케믹 체인지나 에데마나 출혈이나 만성염증에서는 하이퍼레미아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한림대학의 승진과 화영길 교수님의 춤수 및 위장관 질환의 총파검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용초사 2017년 9월 하반기 제15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워크숍 장소는 서울 서부역 맞은편에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장소고 문의는 대구 김일공대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정원은 8분이 되겠습니다. 참가하시는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현종 코스 개인교수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